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가실지, 그리고 또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줄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시덱스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선구적인 내과 의사면서 저명한 작가 한 분이 계셨어요. 다니엘 드레이크라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명, 그리고 회복제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 취미, 가장 좋은 취미는 제가 여행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왕 가는 여행이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스마트하고 재밌게 가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코스가 지하철이고요. 그리고 꼼꼼한 여행 코스, 거기다가 제가 양념으로 쏠쏠한 꿀팁들까지 톡톡 쳐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이지 첫 번째 여정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반응 정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응 속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재미있는 코스들을 짜고 싶어 하시잖아요. 요럴 때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넛지라는 게 있습니다. 넛지.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탈러란 분이 자신의 저서 넛지에다가 썼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그 외에 어르신분들 중에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화장실 같은 데 딱 가시면은 그 외에 변기 앞에 이렇게 똥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고 힘을 주게 됩니다. 볼일을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청결도 유지되고, 그리고 관심도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넛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동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휴게소 하나가 나와요. 덕평이라고. 그 휴게소 가시면 그 남자 화장실에 이런 넛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또 재밌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 같은 것도 있고요. 잭팟을 터뜨려다. 최근에는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넛지들을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갈 첫 번째 코스는요, 요 넛지를요, 제가 감히 해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권 없이 떠나는 여행인데,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편안하게 다녀오면서 해외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힘들게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항상 지하철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 여행 코스, 첫 번째 해외 여행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할 여행지는요, 진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냐면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야, 놀랍죠? 이게 대한민국의 베네치아가 어딨어? 신기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베네치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시면요, 부산의 베네치아 장림동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어묵 팔고 하던 공장들 많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전철 타고 못 가죠. 그래서 우리 도심 속에서 경기권에서 가깝게 다녀올 수 있는 베네치아,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공항 하면 생각나는 동네 있죠. 김포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에 무슨 베네치아가 있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9호선 전철에 탑승을 하시고요, 공항까지 쭉 쏘시고요. 그 다음에 김포 공항에서요, 우리 환승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그 굉장히 붐비는 라인 있잖아요. 골드 라인이라고. MZ들은 요즘에 이걸 골병 라인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타실 때는 시간을요,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붐비는 러시아 때 빼고 중간에 타임을 딱 골라가지고 골드 라인을 환승하는 게 좋다. 이거 딱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내리는 역은요,
내리는 역은요, 장기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장기역. 장기역은, 제가 지명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 좀 들려드리고 할게요. 장기역은 어떤 곳이냐면, 그거 있어요. 예전에 김포 2기 신도시 계획 발표한 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게 2003년도고요. 그때 12곳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김포가 여기에 한강 신도시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 유래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역이 장기입니다. 장기. 그래서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냐면 1946년도 있죠.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를 불렸던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고창초입니다. 고창초. 여기의 남쪽을요. 예전에는 장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자가 시장이라는 의미였어요. 시장. 장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강화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항상 여기 들러가지고 머물면서, 장에서 약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어가면서 배도 채웠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장기역에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장이 서 있냐? 아닙니다. 장기역에 내리시면 장 대신에 현대판 먹자골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마을에서 유지를 한 거죠.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시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이렇게 여행족들이 와서 이게 다 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김포시에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먹자골목에서 일단 먼저 드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베네치아까지 가기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먼저 드시는데 제가 두 곳만 딱 찍어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한 음식을 하는 먹자골목의 명품 포인트 두 곳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뒷고기 파는 곳이에요. 뒷고기야. 그러니까 뒷고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메인 부위들 있잖아요. 맛있는 부위, 등심, 안심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부위들. 그러니까 이 볼살의 턱살, 요런 부위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다 뒷고기라 그러는데 이 집은요, 앞에다가 수식어를 훔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훔친 뒷고기를 팔아요. 굉장히 좀 재밌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훔친 뒷고기가 메인 요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돼지 꼬랑지구이. 잘 안 먹는데 맛있는 것들. 돼지 꼬랑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벌집 껍데기 구이 유명합니다. 벌집 껍데기를 그냥 구우면요, 이게 또 질기게 돼요. 그래서 벌집 칼집을 딱 내놨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댓국집도 하나 있습니다. 순댓국집. 이 집이 또 명품입니다. 이게 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런 것들 순댓국 하면 야 무슨 또 순댓국이야 이러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김치가 들어가. 김치가 들어간 순댓국이 있으니까 요 두 곳 딱 찍어서 이제 줄줄한 배를 먼저 든든하게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소화를 시킬 겸 앞쪽으로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코스가 어디냐면 한강에 있는 중앙공원이 있어요. 이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한 1-2km 정도 편안하게 소화시키면서 김포 공기도 쐬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그게 나옵니다. 갑자기 수로 같은 게 빵 나와요. 그러면서 건물들이 현대식으로 쫙 지어진 게 보이는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김포에 새로 등장한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한국으로 그대로 통째로 옮겨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앞건인 게요. 수로를 진짜 정말 베네치아처럼 뚫어놨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2.6km가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네치아 그림 딱 보시면 요 위에 아치형 육교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육교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럼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야, 그러면 신기자, 요거 너무 힘든데 나는 육교도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 중에. 이런 분들은요, 우리 김포 베네치아, 여기가 이름이 라베니체인데, 요 베네치아에는 그 육교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있죠. 요것도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육교가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통유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들을 제가 좀 찍어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로가 양쪽으로 쫙 있고요. 그 양 사이드로 카페들이 질비하게 맛집들과 함께 쫙 늘어서 있습니다. 유유자적 흐르는
수로 가운데로 물이 딱 있고요. 제가 물빛을 봤더니 굉장히 깨끗해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제가 아까 맛집들하고 상가들이 쫙 늘어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쭉 가시면은 맛있는 맛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를 채웠지만 여기서 가볍게 카페 커피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더 출출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주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섹터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코스들이. 그래서 수로 주변으로 8개 섹터를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별로 다양한 다리 그리고 특화된 섹터별로 테마를 또 조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메인 코스가 어디냐면 중앙광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딱 메인 중앙광장 쪽으로 딱 나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바닥 분수가 이제 여름 시즌 맞아서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바닥 분수가 쫙 있고요. 그 앞쪽에 수로를 건너서 물빛 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공연이 주말 같은 때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쫙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 보고 난 뒤에 꼭 보실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질녘 시간이 니역니역 하면은 또 가몽빛 해가 또 뚝뚝 떨어지거든요. 요럴 때 노을 따라서 요 노을이 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커피 한 잔 이런 것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이곳의 골든 타임은 언제냐면 낮 타임이 아니고 밤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노을이 지고 난 다음에 인공빛 있죠. 조명이 이 수로를 따라서 쫙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 되면은 하나 더 하실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우리 왜 그 베네치아에 진짜 가면은 배 타고 투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배 이름이 곤돌라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물빛 문보트라는 게 있어요. 물 위를 다니는 물빛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끔 하면서 다니는 문보트. 그러니까 썬보트가 아니고 문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빛을 받으며 가는 보트죠.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보트라는 게 타기가 힘들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타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보트라는 게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4m 정도. 그리고 1인승, 2인승 2명이 앉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 돼 있는데 요게 조종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럼 게임하듯이 이렇게 좌우 전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움직이면 그 수로를 따라서 배를 움직일 수 있게끔 작동이 됩니다. 근데 야 나는 좀 사람이 많이 갔어. 신기자 나 친구들하고 한 너댓 명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문보트 말고 옆쪽으로 패밀리 보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보트는 동그랗게 생긴 건데 요거는 6분이 타실 수 있게끔 딱 돼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꼭 즐겨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요게 타는 게 되게 재밌는데 선착장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요게 가시면 이제 안전하라고 그 교관분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조끼 있죠. 구명조끼도 입은 다음에 투어를 하게 됩니다. 투어를 하실 때도 재밌는 게 배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부딪히고 조종이 서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강폭이 한 3, 4m 정도 되는데 요거를 따라서 안전요원분들이 따로 배를 끌고 또 이렇게 유유자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는 벽에서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턴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 믿고 천천히 한 바퀴 쭉 타고 나오시면 되겠죠. 탑승장은요, 제가 아까 섹션별로 있다 그랬잖아요. 8개 섹션. 여기에 5-B 존으로 가시면 요 보트를 타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승달 모양의 굉장히 이쁜 보트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배가 한 8척 9척 이런 배들이 밤에 깜깜한 밤에 2.6km가 되는 그 수로를 따라서 불빛을 밝히면서 쫙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 밤 분위기에 문보트까지 즐길 수가 있는 요 코스 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까지 탁 나오시고 밤 코스 즐기고 컴백을 하시면 굉장히 알찬 우리 김포의 하루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갔어. 근데 조금 더 나 김포를 즐기고 싶어. 이런 분들요. 전철 타지 마시고요. 택시 타고 제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요즘의 명품 코스 제가 2군데만 더 찍어드릴게요. 요즘 핫한 코스 중에 굉장히 놀라운데 김포의 특이한 카페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네스북에 오른 카페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게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올해 4월입니다. 4월에 뭘로 올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페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깜짝 또 놀라시는데 입구에 아예 기네스 등재 판을 딱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자세히 딱 써있는데 어떤 문구들이 써있냐.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렇게 써있어요. 이 내부에는 2190석의 좌석이 들어서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 여러분들 그 좌석 수만 2190석이 이렇게 다 놓여있는 거예요. 카페 안에. 그리고 이게 2024년 4월 1일 날 등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가운데가 통으로 비어 있고요. 위쪽으로 가쪽으로 해서 이렇게 좌석들이 놓인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뻥 뚫린 구조. 그리고 4층까지 있고요. 밖에서 보잖아요. 밖에서 보면 진짜 정말 그냥 예식장 같은 분위기.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멀리서 봐도 여기 한눈에 팍 박히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카페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도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은 바깥쪽에서도 인증샷 많이 찍으라고 보면은 미술계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하고 조각가 분께서 군데군데 또 이렇게 포인트로 캐릭터들을 이렇게 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인증샷 찍기도 좋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한 바퀴 둘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곳 더 우리가 글로벌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김포 내에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미국의 텍사스의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BBQ 그릴에 구워가지고 불향 딱 나게 하는 거. 이거를 또 통째로 텍사스식으로 옮겨놓은 바베큐 식당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셔서 텍사스 분위기 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좌석 그리고 구조 그 다음에 벽면에 있는 그런 장식품들까지 텍사스에서 그대로 공수해놓은 느낌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게 플레이트예요. 텍사스식으로 거대한 판, 제 앞에 있는 이 탁자만한 그릇에다가 바베큐를 텍사스식으로 그 립을 구운 불향을 가득 입혀서 구운 요 텍사스식 바베큐를 한 상 차리면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김포 베네치아를 찍으신 김에 텍사스까지 찍고 많이 갑니다. 돌아오시면은 굉장히 또 알뜰살뜰하게 재밌게 하루를 글로벌하게 즐기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포 투어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우리 오늘 갈 곳이 많아요. 다른 곳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요, 여러분들 또 놀라실 텐데, 싱가포르를 한번 찍겠습니다. 싱가포르 많이들 가시죠? 여기는 안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 동네인데, 싱가포르가 대한민국 속에 어딨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스를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코스는, 지하철 서울 3호선을 타시고요. 2군데 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역은 고속터미널역, 그리고 두 번째 역은요, 잠원역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두 곳 다 보면 굉장히 보통 제가 싱가포르라고 말씀드린 곳까지는 거리가 좀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가까운 쪽은 고속터미널 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고터 쪽으로 나오시면은 한강공원 쪽으로 해서 거리가 역시나 한
1km 정도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잠원역 쪽에서는 좀 멀어요. 그래서 잠원역 쪽에서는 한강공원까지는 한 15분 정도, 1km, 2km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오늘 가는 싱가포르까지 다시 한 1km 정도를 걸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멀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명, 잠원역에 내리신 김에 제가 잠원역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잠원역은요, 영명의 유래가 잠자, 그 한자로 그 잠자가 누의 잠자입니다. 누의 잠. 그리고 이 원자 있죠. 원자는 조선시대에 공무를 위해서 여행을 전국을 투어하던 관리들 있죠. 관리들이 묵는 숙소를 원이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잠원 이렇게 읽는데 요게 사실은 잠원역에 아픈 스토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사는 동네가 잠원이거든요.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잠원이 왜 슬프냐? 이런 게 있어요. 잠원이 원래 이름이 잠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죠. 송파구 잠실동이 먼저 서울에 편입이 돼요. 그 바람에 잠원이 그럼 늦었잖아요. 그래서 야야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잠실이 잠원으로 나중에 개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잠원이 됐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잠원 말고 저희들은 신반포, 구반포가 옆에 있으니까 신반포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생기는 아파트들은 다 신반포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동네 있죠. 이 일대 잠원역 주변으로 나오시면 그 나무들 있죠. 나무들이 다 대부분 다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라는 것도 재밌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누에 축제를 또 엽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못 하다가 올해부터 또 재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뽕나무, 야, 누에가 있던 곳이 잠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어디냐? 우리가 여권 없이 가는 싱가포르는요. 여기서 한강변으로 쭉 나오시고요. 굉장히 유명한 한강변에 섬이 하나 있죠. 한강변에 또 무슨 섬이냐 이러죠. 거기에 나가시면 잠수교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대교 위쪽으로 쭉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세빛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곳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세빛섬이 이 가빛, 채빛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 빛으로 만든 섬이다. 그래서 세빛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쪽 변이 왜 싱가포르가 되냐면 저녁 때 빛이 나면서 싱가포르 분위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격적인 싱가포르를 즐기기 전에 낮에 또 이 한강변을 즐겨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요 옆쪽으로 세빛섬 바로 옆쪽에 있는 잠수교를 요즘에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잠수교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잠수교 있죠. 여기가 희한하게도 주말에는 트랜스포밍을 합니다. 잠수교가.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굉장히 화제가 됐던 우리 대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잠수교에서 다 도로를 막고 주말에 열렸던 멍 때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멍 때리기도 우리가 그냥 무슨 멍 때리기 대회를 하나 이러잖아요. 멍 때리기가 여러분들 여행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힘드실 때 멀리 갈 필요 없어. 그냥 집 안에서요. 멍만 잘 때려주시면 이것도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 먹냐면 이거를 멍을 때리실 때 여러분들 우리 표정을 멍하게 짓잖아요. 멍하게 짓는데 이거를 태스크 네거티브 단계로 접어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딱 떼야 돼. 떼고 나서 정말로 멍을 때려야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뇌를 막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분리를 시키고 정말로 여행의 기분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반포대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잠수교에서 멍 때리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여기가 주말에 되게 재밌게 변하는데 일요일마다 트랜스포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축제를요. 일요 축제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올해
총 20번에 걸쳐서 주말마다 재밌게 축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5월 7일 날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7월 9일까지가 상반기 기간, 그리고 하반기는요 9월 3일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휴가철 다 보내고 9월 3일부터 스타트해가지고 11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날 12시부터 밤 9시까지 있죠. 추석 연휴는 제외하죠, 당연히. 요때 잠수교 인근을 따라가지고 차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해치백 같은 거 있잖아요. 풍선의자 같은 거 쫙 놓고 여기서 독서를 하게 한다든지, 푸드코트 같은 차들 와가지고, 푸드트럭 와가지고 차들이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서 행사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 딱 기억하시고 주말에 딱 나오셨다가 여기를 같이 즐기시면 겸사겸사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되는 거죠. 이걸 원래 잘했던 곳이 제가 오늘은 싱가포르 여행으로 요 주변을 소개하고 있지만 시드니 있죠, 시드니. 시드니에 가면은 하버 브릿지라고 시드니의 얼굴이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옆쪽으로 그 브릿지가 하나 쫙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도요, 블랙퍼스트 온 더 브릿지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차를 다 막고 블랙퍼스트를 다리를 막고 하는 행사들을 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포 밑에 있는 잠수교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 여행 포인트로 삼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나오셔서 여행 코스, 요 주변으로 싱가포르 여행 코스를 잡으실 때는 일요일 날 주말에 나오시는 게 되게 좋겠죠. 사람이 붐비지만 뭐 어때요? 오랜만에 북적북적 사람들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뉘엿뉘엿 해가지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 투어를 진행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면요, 여러분들 본격적인 싱가포르 투어를 하기 전에 또 꼭 보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위쪽으로 반포대교를 또 놓칠 수가 없어요. 반포대교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또 기록의 다리로 기록이 됐습니다. 뭐가 또 기록이냐? 해외 엔터테인먼트 블로그 중에 OD.com이라고 있습니다. OD.com. 여기서 전 세계 엽기적인 분수 10곳을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잠수교가 아니고 잠수교 위에 있는 반포대교 있죠. 거기에 있는 무지개 분수. 그 반포대교를 따라서 시간대별로 물을 딱 쏘아내면서 빛을 밝히는 그 분수가 있어요. 요거를 무지개 분수라고 하는데 요게 포함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요거를 포함을 하면서 9,380개의 분사구에서 물이 일제히 날개처럼 뿜어져 나온다. 반포대교를 건너면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시고 요 분수를 새롭게 한번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됐던 분수들을 몇 개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인어의 가슴에서 분수가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분수가 있는데 요것도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수도꼭지, 나중에 우리 PD님께서 이쁘게 사진도 다 소개를 해주실 텐데 요거 매직 탭이라고 합니다. 요 분수도 같이 포함이 됐고요. 다양한 특이한 분수들이 있었는데, 야, 거기에도 우리나라의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포함이 됐구나.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서 저녁 때 분수 6시 때부터 해가지고 해가 지고 나면 7시 때부터 해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분수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하셨다가 분수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트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옆쪽으로 쭉 나오시면 한강변의 세비섬 앞쪽으로 딱 들어오시면은 진짜 희한한 탈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트 있죠. 요트는 기본적으로 한강을 다니잖아요. 여기도 요트 선착장이 있는데 요트 가격은 시간당 30만 원을 넘어갑니다. 분위기도 그냥 럭셔리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지 마시고요. 싱가포르 분위기 요거를 낼 수 있는 보트가 하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전국에서 또 유일하게 수상 어트랙션으로 여기서 유일하게 또 운영이 되는 게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튜브 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튜브 스터. 튜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앉아있는 요 탁자 있죠. 탁자의 모양하고 비슷해요. 동그랗게 돼 있는 튜브 같은 건데 뒤에 모터보트가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요 앞쪽으로, 지금 보이시죠? 넓게, 요 앞쪽으로 돼 있는 요 탁자 모양의 튜브를 타고 한 바퀴, 요 세비섬 주변을 쭉 도는 튜버스트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타고 이 앞쪽을 밤에 쭉 가잖아요. 그러면 빌딩 숲들이 쫙 올라 있죠. 그 다음에 불빛들이 주변으로 다 밝혀져 있고요. 요 튜브스터 위에도 천막 그 위에 지붕을 딱 치고 불빛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있으면 정말로 싱가포르에 있는 보트키, 클라키, 이런 데들을 우리 가서 우리 뭐 전복, 클랩 뭐 이런 걸 뭐 드시는데 여기에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느낌으로 탈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죠. 요게 가격도 굉장히 30분 1시간으로 나눠서 저렴하게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정법 있죠. 이게 또 간단해요. 그래서 손잡이가 하나 딱 달려 있는데 요거를 딱 잡으시고요.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 전진, 그 다음에 왼쪽으로 딱 감으면 후진, 그 다음에 방향이죠. 방향 조절은 아까 우리 김포 베네치아 거는 문보트가 직관적으로 조이스틱처럼 그냥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요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진 후진해서 자동차를 뒤로 가는 느낌으로 조정을 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밀어주시면, 요 좌우를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 타시는 또 어르신분들 중에는 약간 추우실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땀이 막 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몸이 허하거나 저처럼 추우신 분들은요, 요거 있죠. 그러니까 그 담요 요청을 딱 하시면 거기에 있는 가이드 분께서 담요도 딱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냥 타지 마시고요. 운치 있게 타야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카페나 이런 데서 커피, 이런 것들 또 딱 들고 타서 유유자적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요게 사실은 위험할 것 같잖아요. 한강변 또 내려가면 어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요, 튜버스터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를 물 위에다가 이렇게 부표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쪽은 넘어갈 수 없게끔 딱 만들어놨으니까 안전하게도 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사실은 또 골든타임, 한강변은 항상 골든타임이 우리 해질녘이죠. 해질녘에 보면요, 해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한강철교 쪽으로, 여기가 이제 반포대교잖아요. 반포대교의 요 너머 쪽으로 서쪽으로 딱 보시면 한강대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골든타임 해질녘으로 잡으신 분들은 그쪽을 바라보시면 해 넘어가는 것까지, 해 너미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 코스까지 아주 알차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말이죠, 신 기자, 나 한강 나간 김에 조금 더 한강을 즐기고 싶어, 이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 반포대교 쪽에서는 세비섬 옆에 요트나 다양한 코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아까 우리가 내린 곳들이 전철역이 고터, 그리고 잠원역이잖아요. 요쪽으로 다 나오시면은 바로 한강변으로 편하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굴다리들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코스만 잡으면 한강변으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타임을 낮부터 밤에 싱가포르까지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낮에 놀 타임에 미리 오셔가지고 한강 잔디밭에서 편하게 그냥 쭉 한 바퀴 도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있죠. 한강변에서 나 모처럼 나왔는데 남들처럼 우리 MZ세대들처럼 텐트도 치고 싶고 뭔가 피크닉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하는 분들, 요런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건강한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 요런 분들은요, 한강변 주변으로 매점들이 있어요. 매점들이 뭘 대여를 해주냐면, 여러분들, 텐트, 그리고 뭐 다양한 좌석, 뭐 이런 것들 있죠. 피크닉 분위기를 내는 요 패키지들을 아예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당 뭐 10,000원 선 해가지고 요거 기본 3시간까지 해서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가격대별로
나눠서 요거를 대여를 해주는데, 야, 그러면 무겁게 어떻게 가져가? 이런 분들 또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 장비, 우리 지금 TV 촬영하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잘 아시는데, 야외 촬영 나갈 때 왜 카트 같은 거 끌고 가시잖아요. 바퀴 달린 거. 여기다가 실어서 편하게 끌고 가게끔 이렇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빌려서 대한 뒤에 요거를 쭉 끌고 줄줄줄줄 끌고 나가시면은 또 편하게 한강변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제가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꼽는 구간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한강변 중에 잠원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또 요 잠원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나가시면은 앞쪽에 그거 있어요. 카페 중에도 굉장히 독특한 카페. 아까 우리 김포에서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카페 보셨잖아요. 여기 앞쪽으로는 카페 중에 한강에 떠있는, 물에 둥둥 떠있는 카페 중에 유일한 또 별다방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별다방. 아침에 가셔도 웨이팅에는 별다방이 있는데 여기서 뭐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도 다양한 카페들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 또 그거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 조금 더 건강하다. 아까 난 튜브스터, 전동 튜브스터 말고 좀 뭔가 약간 몸을 움직이면서 타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이죠. 여기서 카약 투어 가능합니다. 요트 중에 1인승 있죠. 카약 투어도 가능하니까 여기 나오신 김에 요 앞쪽 선착장에서 편하게 또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즐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코스를 잡으실 때 낮에 편하게 텐트, 그 다음에 치고 놀다가 해가 쭉 질 때쯤 해서 반포대교 아래에 있는 잠수교 가서 편하게 우리 그 차 막혀서 즐기는 이벤트들 즐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넘어가서 튜브스터까지 딱 즐기시고 오면 완벽한 또 싱가포르 하루 투어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김포 NH 찍고요. 한강변에 있는 잠원구역에, 고속터미널 구역에 또 싱가포르까지 찍고, 네, 머나먼 해외를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잔뜩 업이 되셨을 텐데,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해외여행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해외 나간다. 나 해외 나갈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도저히 국내 대리만족 해외여행으로 만족 못해. 이런 분들을 위한 해외여행 꿀팁. 여러분들 코로나 지나면서 여권 갱신 안 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사실 여권 죽어 있어요. 저 지금 살리려면 여권 시작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발급을 해야 되는데 여권 재발급 하시거나 여권 새로 내실 때 싸게 끊는 꿀팁이 있습니다. 여권을 낼 때 싸게 내는 팁. 원래 여권이 여러분들 페이지 수가 최근에 우리 남색으로 여권 색깔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권 장수가 58장, 58장이 나오면서 가격이 원래 구청에서 내시면 53,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가격이 53,000원입니다. 요걸요, 3,000원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구청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알뜰 여권 주세요. 이렇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 여권은 58, 비자 사증을 찍는 난이 58장이에요. 58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찍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지만 네, 해외 나갈 날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증 수가 5만 원짜리 아까 알뜰 여권은요, 요 절반입니다. 그래서 26장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딱 알뜰하죠. 그래서 요 알뜰 여권으로 발급을 받으면 5만 원, 3,000원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 장모님께서 호주를 가다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중에 나이가 좀 연세 지긋한 분들은 자꾸 건망증 때문에 여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요, 공항에 가시잖아요.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흥분해서 막 야 어떻게 막 다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일단 공항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긴급 여권을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거. 긴급 여권 가격도 일반 여권하고 동일해요. 53,000원에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게 기억해 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장소는 인천공항에 나가시면 외교통상부가 운영하는 여권 민원실에 있어요. 여기에 달려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런 게 있어요. 신청서하고요. 사유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긴급성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긴급성 증빙 서류는 항공권이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하죠.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여권 민원실이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안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딱 해두시고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여권, 나 잊어버려도 여권, 인천공항에서 재발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달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한 가지 더 잊지 마셔야 될 거. 요게 있어요. 다 준비하고 신청을 해서 잘 발급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1년 이내에 2회, 2번을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2번째야!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그리고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을 한 분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재발급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된다고? 야, 여러분들 그동안 몰랐던 길도 만나시고요. 풍경도 새롭게 발견하는 지하철 여행이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시청률이 팍팍 튀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음번에는요.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추억을 찾아서 감성을 한번 또 일깨워주는 레트로 추억의 여행 코스로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인지 채널 고정이지!